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분기 어닝 시즌에 거의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는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24일 목요일인데요. 이게 이제 장 마감 이후를 포함해서 S&P 500 기업들 중 이제 45개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우 종목도 4개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분기 어닝 시즌에서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엇갈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의 이제 상대적인 부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 2% 내외로 상승을 했지만 3M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네. 3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고 그리고 연간과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를 모두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은 여전히 좀 양호한 성적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약 한 34%의 기업들 중 가운데 80%의 EPS가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고요. 하회 비율은 한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11개 업종이 좀 혼재 양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주만 한 1% 넘게 좀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좀 네.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세부 업종으로 좀 살펴봤더니 IT 서비스, 즉 이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뭐 어도비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좀 고밸류에이션 논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역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이제 어닝 쇼크 이 충격에서 좀 만회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5% 넘게 급반등을 했고 이런 세 가지 세부 업종이 한 2%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고퍼 논란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기술주 전반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비율이 단 5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단기 추세보다도 좀 더 좋지 않은 흐름이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에너지가 50%의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 11개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기술주가 최근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 최근 부진을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마감한 이후에 아마존과 인텔 그리고 비자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좀 주요 기업 가운데 세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과 인텔은 저희가 앞서서 조금 짚어봤었는데 비자는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비자가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느냐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고 또 오늘 또 IT 서비스 세부 네. 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자 실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비자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EPS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센서스가 1.43이었는데 1.47로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늘어난 60.8억 달러였는데 61.4억 달러로 나오면서 결국은 이 EPS와 매출 모두 다 비트를 했고요. 지난 2년간 빠짐없이 EPS가 서프라이즈를 비자는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증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네요. 상당히 아마존 실적과 관련해서 일단은 수치를 보기 전에 네.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그런 예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 전에 석 달간의 이제 전망치의 변화인데요. 왼쪽이 이제 매출 전망치가 되겠고 우측이 이제 EPS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매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33건이고 네. 하향 조정이 2건인 반면에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단 1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36건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아마존의 이번 실적을 볼 때 어디에 주목했을지가 뻔히 보이는데, 즉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얼마나 비용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사수를 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는 사실은 좀 실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EPS가 4.23달러로 이제 컨센서스 4.49달러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그리고 한 2년여 만에 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매출은 역시 19년도 프라임데이 또 매출이 71.6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나오는 등 상당히 좋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7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아마존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4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이익에 상당히 좀 집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4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매출이 800억에서 865억을 예상을 하면서 컨센서스 874억 정도를 크게 하회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2억에서 29억으로 예상을 하면서 컨센서스 41.9억 달러를 크게 또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빠지고 있는 게 쉽게 좀 이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아마존이 얼마나 수익성을 내느냐, 그러니까 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느냐를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좀 수익을 못 냈네가 안 되다 좋았습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이 아마존에 언젠가부터 비용이라든지 이익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네.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아마존의 배송 관련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배송 비용 추이인데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연평균 32%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77억 달러의 배송 관련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송 대비해서 이 비용이 2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이익에 집착하는 이유가 되는데 오늘 실적으로는 바로 이 비용 부담을 재확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아마존 볼 때는 우리 항상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꼭 보라고 하잖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땠을까요?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제 인프라 서비스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AWS가 1위죠. 네네. 점유율이 한 31%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가 18% 정도 되는데 에이저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AWS의 매출 증가율이 최근에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18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 육박하던 매출 증가율이 쭉 떨어져서 이제 지난 분기 2019년 2분기에는 37%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 부분 역시도 35%로 또 한 번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늘 아마존의 실적에서는 사실 좋은 부분을 좀 찾기 힘들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여전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보유 잔고 그리고 거래 대금에서 아마존이 가장 많거든요. 부동의 1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또 수치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앞으로도 아마존과 관련한 실적에서는 어느 부분을 봐야 할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그리고 비자 저희가 실적 발표한 것에 대한 저희가 AS를 좀 해봤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나이키를 들고 오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펜스 부통령이 나이키를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네.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자, 나이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실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특징주는 이 가급적이면 실적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네네. 나이키가 9월 말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 이제 3일간 연속 하락하면서 한 5%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한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마이크 펜스 이 부통령의 발언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이제 홍콩, 이제 시위 관련된 이슈와 관련을 해서 나이키는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처럼 포장을 하지만 홍콩 이슈에서는 문 앞에서만 사회적 양심을 챙기고 있다라고 좀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미 프로농구 NBA 역시도 중국 공산당의 자회사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이제 직전 분기에 대중화권 매출 비중이 16%나 되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환율 영향을 배제했을 때 27%나 되기 때문에 나이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NBA도 마찬가지죠. 이 휴스턴 로켓츠 단장이 네. 홍콩 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NBA 최고의 어떤 그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한 선수가 네네. 이 단장을 비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 측에서는 왜 중국 편을 드냐 이런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이키 입장에서는
중국 편 안 들었다가 우리 물건 못 팔면 어쩔 네. 건데라는 또 걱정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나이키의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대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그 전날이죠. 전날에 사임 소식도 있었잖아요. CEO가 이제 사임을 했죠. 네. 나이키에만 40년간을 몸을 담았고 그리고 13년간 CEO를 지냈던 이제 마크 파커라는 인물인데 네. 내년 이제 1월 13일부로 후임자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나이키 소속 코치가 선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사내 괴롭힘 문화와 관련된 항의 사례 이런 여러 논란 때문에 마크 파커 CEO가 사임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 다음 날에 또 주가가 3.4% 나이키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이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근본적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보이는 건가요? 지금 이제 CEO 이슈 그리고 네. 어떤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중국 편을 든다는 이제 정치권의 비판 이 두 네. 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투자 의견을 근본적으로 좀 훼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CEO 교체 발표 이후에 니드햄이라는 IB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98달러를 유지를 했는데 동사가 이제 디지털 부문의 강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인게이지먼트 즉 참여를 늘리려는 보관이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후임 CEO가 이베이 출신이고 또 현재는 클라우드 업체, 최근에 떠오르는 서비스나우라는 업체의 CEO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다. 트렌드에 맞추려는 이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정치적인 스탠스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은 뭐 비판의 대상 아니면은 평판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글쎄 이런 분위기가 월가에서 많은 것 같고요. 이들 이슈가 좀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계속 야기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키까지 저희가 공부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